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뉴욕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황길재 PD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워낙 유명 인사십니다. 이분 모르시면 아마 여기 간첩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명 인사신데요.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최윤희 회장님은 이제 직업이 페어런츠 코디네이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학교에 와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페어런츠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페어런츠 코디네이터는요. 이게 2003년도에 새로 생긴 직책이에요. 그 전에는 학교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저같이 페어런츠 코디네이터, 한국말로 하면 학부모 조정관. 그래서 학교에 일단 학부모가 들어왔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학부모한테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요. 또 학교 안에서도 여러 그 각 직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를 신고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성적 때문에 아닌 이런 거를 다 알려주는 것도 하고, 또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또 학부모를 가리켜요. 학부모의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시의 교육국의 가장 최신의 정보는 우리 같은 페어런츠 코디네이터들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커뮤니티하고 학교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아주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의 직속 보스는 교장 한 분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럼 상당히 높으신 분이네요. 아니 높다기보다는 하여튼 아주 멀티플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그 학부모하고 학교의 교량 역할과 그다음에 학부모의 교사 역할을 해서 카운슬링과 또 그 가리키는 역할, 그렇게 하죠. 네. 여기가 이제 미국 학교고 한인 학부모들 아니라 이제 타민족 그렇죠. 또 네. 학내에 계시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하시려면은 어려운 점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 학교에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거는 이 직업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저같이 여기 학부모협회, 그러니까 거기 PTA 회장하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동료가 되니까 직원들과의 그런 관계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PTA 회장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알력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뉴욕시 교육국이 1800개라는 그런, 제가 시작할 때는 1650개 정도였었는데 그때가 한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처음 시작하는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코디네이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교육국이지만 교육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챌린지였지만 또 제가 많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또 아니면은 더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견져서 뒤지지 않으려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욕시는 이제 공립학교마다 페어런츠 코디네이터가 공립학교마다 학생이 200명 이상 있을 때는 저 같은 그런 페어런츠 코디네이터들을 다 고용할 그런 맨데토리로 꼭 고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죠? 한국에서 태어났죠. 저는 원래는 직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원래는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였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디자이너로 맨하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럴 때는 전혀 인종차별 그런 거를 실력만 있으면, 그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퀸스에 이사 와서 맨하탄에서 살다가 퀸스에 이사 와서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 학부모의 알력이 인종차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또 내가 또 많이 아는 것이 다른 학부모를 도와줄 수 있겠고, 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딴 학부모도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도 보이스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돼서 그렇게 발렌티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오게 되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니게 되고, 또 이 학교에서 부회장하고 PTA 부회장하고 나중에는 회장하고, 또 이 잡이 2003년도 새로 생겼을 때는 여기 교장 선생님이 빨리 와서 이 잡을 좀 어플라이를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인 학부모들이 그 보통 PTA를 잘 참가를 안 하고, 저도 사실 학부모지만은 별로 안 나가는 게, 일단 뭐 영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나서는 거를 또 좀 싫어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특히 한국 분들이 같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한국 밥 먹고, 한국 식당 가고, 한국 교회 가고, 한국 마켓 가고, 한국 비즈니스 가니까 여기가 미국에는 왔지만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미국 행정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나는 사실 한국에서 나대면 저렇게 나대나, 한국에 속담도 있잖아요. 뭐 그 튀어나온 못이 뭐 정을 맞는다, 이렇게 뭐 망치를 만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 되도록이면 좀 조용하고 점잖아야지 좀 알아주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행정도 다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서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학교를 다녀야 되고, 거의 아침 거의 8시에서 2시까지 정말 거의 올데이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정말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 주느냐, 거기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뭐 괜히 가봤댔자 사람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영어 못해도 앉아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말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디를 미국은 참여하면 내 나라, 참여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가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유 이거 남의 나라 와서 고생. 이게 왜 남의 나라요? 여기 미국이 미합중국인데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살려면. 근데 한국 사람은 어쨌든 5,000년 중에서 정말 36년만은 빼놓고는 그렇게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가진 그런 아주 뛰어난 민족인데, 왜 여기 와서는 여기대로 배워서 해야지. 더군다나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내가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가서 기도 못 피고, 또 애들이 인종차별하고 이러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그래서 모르시지만 그래도 바꿔야지, 그렇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걸 아시고 하여튼 참여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어떤 분들은 중국 분이나 이렇게 라티노 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계속 오게 되면 학교에서 그런 거 다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프레시 메도우즈 그 라이브러리에서 정 회장님이 이제 그 한인 학부모들을 위한 그 설명회를 열었는데, 네.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좀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날 좀 하시고 싶었던 얘기들을 오늘 좀 풀어놓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때는 저도 사실 맨 처음에 미국 오니까 나는 내 딴에는 그래도 굉장히 막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그 FIT 이런 데를 가보니까 우리는 담이 있는 데서 특이한 거고, 거기는 담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경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애는 사실 부모가 잘 참석 안 하고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쨌든 부모가 항상 오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PTA 미팅이라는 거는 뭐 딴 게 아니고 학교에 와서 도대체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우리 자녀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를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왔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도 또, 이 사람 학교를 자주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학교랑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데,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대부분 학원 같은 데 보내시든지 뭐 바쁘셔가지고 PTA 날하고는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이고, 그런 거 자체부터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커넥션. 요새는 다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요새는 얼만큼 똑똑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 요즘 선생님들도요, 다 거의 알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거든요. 어느 회사도 그렇고. 인턴을 하더라도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뭐 누구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한번 써봐, 이렇게 뭔가가 어떻게든지 커넥션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내가 선생님하고도 커넥션 만들고, PTA 멤버하고도 뭔가 커넥션을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가장 쉬운 단위가 주리사회가 학교예요. 부모라는 그것 때문에 뭐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꼭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보니까 뭐 한국처럼 무슨 뭐 공채 이런 게 시험 쳐서 들어가고 이런 게 없고 전부 네. 다 그냥 아는 사람 연줄로 회사 취직을 하더라도 더 많죠.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가 또 뭐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기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잘 못했든지 글을 잘 못 썼든지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수줍어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성격이 저같이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발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발표하는 거는 그거는 수저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그거가 성공하는 것에 이렇게 이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얌전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보이스가 없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한다는 거는 she has a voice, he doesn't have voic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할 때. 그거는 말을 안 하는 거는 목소리가 자체가 없다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 얌전하고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자기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키워주고 근데 좀 이렇게 장애가 되는 거 뭐냐면 애들이 이제 조금 커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대답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 문화로는 너 왜 말대답해? 왜 자꾸만 너 말에 꼬리를 다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계속 나타내는 거. 여기서도 잘 이렇게 똑같이 그랬어도 내가 자기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애는 처벌을 조금 덜 받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가만히 이렇게 됐든지 뭐 밑을 보고 있거나 뭐 그런 걔는 막 훨씬 더 야단 맞는 거야. 왜 너는 선생님이 너 야단치는데 왜 너는 내 눈도 안 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어떤 변호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같으면 이게 어디서 말됐구냐고 더 두드려 맞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한테도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더라도 괜히 또 한국식으로 또 손 들었다가 또 틀리면 어떡해. 그냥 그래도 어쨌든 말을 그리고 여기 전체 클래스도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클래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교육뿐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서의 생각은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우선 첫째다 이렇게 네.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나름 그 나이대에서는 지금 얘가 좀 성공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또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이 1등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뭐 성적은 석차가 매겨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럴 때 과연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길들 또 뭐 선정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좀 있을 테고. 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썽 부리고 그런 애들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라는 것이 한국도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여기도 요새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어떤 때는 프로모가 돈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도 부모지만 공부 잘하면 좋죠. 왜냐면은 성적도 좋고 선생님한테도 좋은 그런 가서도 이제 Parent Teachers Conference 가서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또 무슨 기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걔네들한테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심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학교라는 거는 한국같이 그냥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짐 같은 거, 그런 것도 음악 같은 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행동 같은 거 잘해서 이렇게 규율을 어기지 않는 거, 이런 거가 다 교육적인 거하고 비헤이비어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얘가 공부 잘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책 같은 것도 그냥 공부하는 책만 줄 알고 어떤 애는 막 패션 잡지만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든지 관심 있는 그런 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좋고 또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그 좋아하는 방면에서 많은 인턴을 하면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멀리 그냥 아주 그렇게 무슨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뭔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인턴 같은 거 해보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는 또 뉴욕이 그러기 때문에 패션이 아주 굉장히 발달된 곳이잖아요. 패션의 중심지잖아요.
한국 모델 같은 모델도 좋고요. 그다음에 패션도 좋고 뭐 그래픽도 좋고 뭐 그런 종류의 뭐 애버타이징도 좋고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컴퓨터를 잘한다 그러면 뭐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고 뭐 잡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는 거는 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가 중요하고 또 아이들을 좀 많은 곳에 데리고 다니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백악관을 갔든지 무슨 책을 봤든지 뭔가 연상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여름에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뉴욕시리 인포메이션 사이트 들어가면. 그럼 이제 그 박물관 같은 거 데리고 다니든지 이러는 거 아주 좋죠. 그렇죠. 역시 부모로서 이렇게 좀 그런 다양한 활동하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성적이 떨어지면 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그래도 제 생각은 좀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나이대에서 필요한 능력들과 지식들,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국 교육을 보면 그런 게 너무 생략돼 있고 오로지 대학 가는 것 쪽에만 목표가 맞춰져 있는. 그럼 대학 가면은 그럼 대학 가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냐? 그럼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취업을 위해서 또 모든 게 그쪽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삶이라는 게 너무 좀 단순해지고 또 너무 좀 재미없다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교육 과정에도 좀 일정 부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건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책임감 같은 거 학교 갔다 왔을 때 숙제 같은 거 이렇게 좀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자기 그 책상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 키친 테이블 같은 것도 좋아요. 자기 방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림 같은 그러니까 걔한테 생각할 수 있는 또 제 책임은 하지만 또 자기가 혼자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 특히 여행 같은 거 너무 좋고요. 돈 많이 안 들어도 이제 방학 특히 되거나 뭐 여행 같은 데 같이 가고 또 얘기 많이 나누고 이러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좀 행복한 거 신나는 거를 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어디 파티 같은 데 가서도 남 눈치 보느라고 춤추고 싶어도 못 추잖아요. 노래도 잘 안 하게 되고 왜냐면 그 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도 좀 약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평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의사를 되고 싶었는데 얘는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일 자체를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 물론 돈을 벌지만 뭐든지 할 때 일하는 거는 재미나다 이렇게 좀 하는 거가 중요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재미나게 사는 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한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되면은 뭐 콘서트 같은 것도 같이 가고요. 뭐 그렇게 쿨하게 좀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달라지셨지만 옛날에는 프롬 같은데 파티에도 잘 안 보내시고 그러는 부모님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럴 때도 프롬 하게 되면 그냥 여자들도 화장 풀 메이크업하고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이렇게 신나고 멋진 날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학교에서 하나 행사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뭐 거기 가서 뭐 하냐 뭐 끝나고 나면 어디 간다 이러지. 근데 그날은 그냥 여기 어떤 분들은 막 풀 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하고 그렇게 왜냐면 사람이 멋질 때가 있어야지 또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의문을 가졌어요. 여기 오셔서 그 페어런트 코디네이터 하시기 전에 이제 내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한복도 차려입고 학교에 가서 이제 음식도 같이 나눠 먹자 하시고 하셨다는데 저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하다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학교라는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선생님은 나는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고 좀 활동적이에요 라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를 떠나서 참 용기를 많이 내셨고 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선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용기 있고 맨 처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은 이 벽은 깨지지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33%나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1년에 추석하고 설날을 그렇게 크게 쉬는데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럼 만약에 제가 선생님 같은 그 학부형을 옆에서 봤다면 제 성격에는 이렇게 설치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쁜 말인데. 근데 맞아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저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맞아요.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요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와, 일은 시커하고서 좋은 소리도 못 들고 그렇게 그리고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스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각자의 그 맡은 그런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많이 배워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학교하고 연결시키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가 나의 그때는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교육 공무원까지 됐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소개를 미리 못 드렸는데요. 지금 중간에 얘기하신 분은 이제 이영희 주부님이십니다. 예. 이영희 주부님도 뭐 이렇게 학교를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거 새롭게 깨닫게 되신 거잖아요. 아니 학교를 다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아니구나. 솔선수범하셨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내 아이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되면 내 아이들도 이렇게 선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순환이 이루어져서 내 아이들도 그러니까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나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잘 그 친구들이나 학교 그 시스템하고 잘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기초가 돼서 결국엔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진짜 드네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물론 그랬었고 저는 또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가 뭐냐면 그리고 이 학교를 오게 된 것도 원래는 딴 학교에 백인만 거의 80%인 학교를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인종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인종 속에서 교육시키는 거가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다 백인만으로 이루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백인이 많은 그런 학교가 물론 좋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이렇게 여러 인종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면서 받으면서 잘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주 그게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 말대로요. 아이들이 친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저도 또한 또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저는 이제 노래를 또 많이 요새는 또 배워가지고요. 각 나라로. 그래서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또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새로운 거를 계속 시도하고 개척하고 나가고 있죠. 또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될 수 있으면 백인 아이들이 많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해서 그렇죠. 뭐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간다든지 뉴저지로 이사 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많죠. 사실은 여기 우리 퀸즈 뭐 플러싱 이런 쪽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인종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한테. 네, 그거는 이제 왜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백인만이 아니고 여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 가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관계를 이루든지 간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일하고 나서부터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또 배우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하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내 사회가 훨씬 넓어지는 그런 거. 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애들 키우고 다 가족이 잘 되기를 똑같아요. 사람은 말하는 거 우리는 감자를 간장에다 볶지만 미국 사람은 매시포테이토에서 버터하고 우유 넣는 식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를 활짝 열었을 때 좀 훨씬 내 세상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혼자서 느끼는 행복보다 같이 느끼는 더 큰 경험을 제가 좀 했거든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학교에서도 보면 그 그룹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룹이 잘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또 잘 조율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가 저 혼자 한 거보다 저는 더 기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학교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잘 못해줬던 것 같아요. 그걸 전해주는 거를. 그러니까 너 혼자 해. 같은 뭐 여러 명이 하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냥 너 혼자 해버려. 그럼 뭐 만나서 언제 만나서 해 이렇게 해서 잘 연결을 못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는 벌써 이만큼 컸잖아요. 근데도 어떤 때는 미숙하잖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별로 불편한 사람한테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내가 학교를 많이 오는 것 자체가 그 예일 대학교에서도 한 그 20년 정도 그 연구를 하니까 학교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학교 건물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을 또 가지게 하고 성공을 한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를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주 전혀 모르는 곳보다 누가 하나 살고 있듯이 친구가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그 도시가 굉장히 정겨운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서 편안하게 다른 사람이나 또 선생님한테도 되도록이면 기원받으면 더 좋잖아요. 호의적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학교에 분명히 부모님들은 많이 오셔서 어떤 때 사실 저도 불편했어요. 저도 불편했기 때문에 그 챌린지를 좀 이겨보려고 더 많이 자주 왔었고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모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네들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막 사춘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뛰쳐나갈 때까지 우리가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좀 본을 보이는 게 사실은 가정에서 첫 번째 교육인데 그런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 뭐 여기 오래 계시면서 정착이 다 완전히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초기에 오신 분들은 부모들 자체가 여기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미처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점점 영어도 잘해가고 미국 사회에 점점 빨리 정착해 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뭔가 떨어지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이러면서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꼭꼭 와야 되는데 학교 가봐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가는 그러면 그게 갭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말을 안 하지만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밀쳐내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학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학교를 많이 가는 거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이영희 주부님 얘기하셨듯이 뭐 아이들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 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뭐 집으로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뭐 맛있는 것도 좀 해주면서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문제되는 애들 가정을 보면요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 10대나 요 때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애들을 많이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해주고 뭐 한국 음식 빈대떡도 붙여 하여튼 뭐 조그만 거라도 샌드위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아 얘네 집은 놀러 가도 되는구나 와서 뭐 죽쳐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를 해주면서 얘네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어떤 애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노는 애들이 바깥에서 노는 것보다는 훨씬 관찰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으로 친구 애들을 많이 초대하고 와서 모두 음식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어떤 애들은 이제 엄마 그러면 딴 애들도 같이 엄마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유대감이 생기면서 얘는 이대로 또 왜냐면 자기 집이고 엄마가 한국 음식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좀 이렇게 자신감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친구가 많이 뭐 집안 환경이 어떻다는 거 그런 거 애들은 잘 몰라요. 어른이라 같이 그러니까 와서 뭐 해먹이고 오라 그러고 마시는 거 시원한 거를 타주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얘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게 되고 또 그 친구들한테도 아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물론 둘 다 일하시게 되면은 좀 어떤 때 이렇게 쉬는 날이라도 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이러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떤가요? 저희 아들 녀석이 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학교 마치면은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네 좀 다니고 네. 놀고 오는데 뭐 늦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저는 된다 이런 입장인데 또 동네 또 다른 한인 부모들은 또 그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냐.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씩 크게 되면은 약간 바깥에서 놀지 그냥 집에 갔다 그렇게 근데 그 시간을 좀 정해서 몇 시까지 와라. 근데 또 사실은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몇 시에 오라 그랬는데 거짓말로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주위에 애들의 그 집에 부모나 또 걔네들 좀 셀폰 같은 거를 좀 다 알아놓으시는 거가 좋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면서 어떤 분은 막 하이스쿨 가게 되고 막 주니어 하이스쿨인데도 앞에서 기다리면 애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자유를 주되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약속이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는 그런 거를 하지만 약간의 자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이제 페어런트 코디네이터시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신가요? 그럼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200명 넘는 네. 학교에는 저같이 페어런트 코디네이터가 꼭 있어야 돼요. 네. 중학교도 그렇고 하이스쿨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어떤 경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무조건 그러니까 학교의 엄마같이 생각하시고 내가 그냥 그리고 그 학교의 페어 코디네이터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어 코디네이터는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다 훤히 알고 있고 또 요새 새로운 행정에 대해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도 부모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가 중요하니까 우선 그 학교를 가시게 되면은 자기 소개를 하시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면 좋은 인포메이션을 얻고 아주 이익이 많이 되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 문제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성적, 네. 그다음에 이제 교우 관계, 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이런 보통 3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에서 그럼 모든 것도 우선 페어 코디네이터한테 이렇게 딱 가져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면 진로 결정하고 그러면 또 가이던스 카운슬러한테 또 이거 그러면 둘이 벌써 두 사람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이던스 카운슬러한테 그냥 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일로 가라. 그럼 벌써 두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혼자 돕는 것보다 두 사람이 돕는 거고 또 그 외에 무슨 지금 어떻게 지금 얘가 좀 무슨 말썽을 일으켜든지 그래도 그럼 또 디인 선생님하고 딜링하게 되니까 얘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나중에는 얘기거리가 생긴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어쨌든 학교에 와서 그분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직접 말이 편하니까 저한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 학교의 페어 코디네이터하고 좋은 관계를 해라 이러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죠. 네. 일단은 그 아이가 이제 진학을 하면은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면 이 학교 페어 코디네이터가 누군지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알아야지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하이 그러고 이렇게 좀 여기는 좀 미국은 약간 좀 한국은 그렇잖아요. 인사를 해도 예 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점잖고 우아하게 해야지 되는 것 같이 여기는 좀 더 프렌들리하게 문화가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그렇게 항상 좀 무슨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프렌들리한 제스처로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를 가서 누가 사람이 그냥 뚱하게 이렇게 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빅 스마일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여기는 대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프렌들리하게 내가 원래 한국에서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이 미국에서는 리빙 스킬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내 스타일을 원래 이러니까 이래 하는 것보다도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여기 맞게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래서 시험을 좀 해보려고 어떤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하이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하이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시험을 좀 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스마일을 딱 얼굴에다 걸고 하이 이러면 저쪽에서 하이 이렇게 하고 막 갑자기 그렇게 내가 이 세상 모든 거는 저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것보다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물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우선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좀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특히 우리는 인종이 각각 다른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질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한 척 그냥 하면은 우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스마일도 좋고 예. 아니면 또 하이톤의 예. 그런 음성으로 상대방을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것도 좋고 이제 그런 행동들의 요지는 나는 당신을 억셉트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다른 예. 인종들이 정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럼요. 예. 나의 어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아니면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난 당신을 이렇게 거부해요.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저도 잘 안 웃고 좀 목소리 이렇게 톤이 다운돼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그리고 또 시선도 잘 안 마주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을 어떤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안 좋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걸로 비춰줄 수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거든요. 맞아요. 시험을 해보면 반응이 내가 여기서 그냥 생꽃 웃으면 저쪽에서도 그렇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은 사람하고 살아가려면 그거가 하나의 노하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좋게 대해서 저쪽에서 하면 나도 기분 좋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도 또 그것도 배워주는 것도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에 대한 그런 불평 같은 거는 아이들한테 하기보다는 학교에 와서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해요. 니네 선생님은 왜 그러니? 이런 데든지 네네. 학교가 그지 같아서 이런 소리는 정말 하시면 그냥 그지 같은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한 선생님과 그러지 마시고는 속으로 참고 계시다가 내가 와서 이렇게 했고 아니면 그걸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부모라고 어떤 때는 엄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당돌하게 막 따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한테. 그럴 때는 좀 당황되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나도 사실 니네같이 어렸다가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모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미스테이크 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솔직하게 돼야 하는 거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 이제 딸아이가 네. 라가디아 하이스쿨 시험을 쳤다가 이제 올해는 일단은 실패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9학년 돼서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한 번 더 이제 더 트라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8학년 때 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성적이 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원이 가능할까? 그러면 어쨌든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우선 예술에 대한 거를 보고요. 이제 미술학원에 보내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으시지만, 물론 미술학원에 가서
테크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아트 쪽으로 애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어느 뮤지엄이든지 프리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찾아보면 뭐 모마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 왜냐면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술 작품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칼라나 구도나 뭐 이런 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8학년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그거를 또 서류를 나눠주고 그러지만, 9학년이 돼서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한다 그럴 때는 학교를 9학년이 되자마자 9월 말쯤에 가이던스 카운슬러한테 찾아가서 내가 라가디아를 다시 한번 가고 싶으니까 그 원서를 내가 어플라이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거기서 또 이제 그 오디션 날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예술 계통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들도 또 예술 학교가 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그 라가디아가 제일 선호도가 높으니까 다시 한번 재시도하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네. 그게 정말 딸아이의 네. 가장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네. 딸이 네. 시험을 쳐서 네. 쳤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모든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미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고 자기가 학원도 보내달라고 그랬었어요. 자기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1년을 다녔고 그래서 이제 작품도 여러 개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준비 착실히 했고 학업도 굉장히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이제 평균을 냈을 때 90점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딸아이의 뭐가 있냐면 지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각을 거의 20번 정도로 했어요. 그 7학년 한 해 동안. 근데 이제 보면은 학교 생활에 관한 것도 다 제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겠지만 이제 저희 생각에는 좀 지각이 많아서 좀 힘들었나 보다.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합격되는 것이 좀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어플라이 해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딸아이는 그냥 나 이제 안 해요 이러고 물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아이들의 어떤 사춘기 있잖아요. 사춘기는 좀 많이 이렇게 좀 감정이라든가 기분이 부모 말 심하잖아요. 좀 안 듣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학생들의 감정이라든가 정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에 가서 코디네이터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럼요. 이랬을 네.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네. 그 코디네이터가 그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슬러하고 또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래도 얘가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나 이거 아니야 너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나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필터 없이 내가 속 안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가이던스 카운슬러한테 가서 카운슬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네가 했냐 그러면 솔직히 또 다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우리 이따가 나중에 우리 딸 그 이메일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 왜냐하면 라가디아를 나왔고 그다음에 쿠퍼 유니언을 나와서 그렇게 아티스트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정말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따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메일을 한번. 네, 참 그거는 정말 감사한데. 네. 좀 감사한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네. 저희 딸아이가 9살에 이제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저희가 미국에 도착해서 3일 만에 학교를 다녔어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저희 아이들을 못 챙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힘든 시기를 혼자 다 그걸 감내해야 됐어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자체도 정서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좀 언니한테 좀 물어보고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좀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못 열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애들 고나이 때 뭐 마음 열고 지금도 어떤 때는 우리 남이 안 좋게 하면 그거
화났다는 걸 얘기 잘못하는 거 의리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한번 줘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슴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상담센터를 좀 다녔어요. 1년 동안. 근데 저희 아이가 작년에요. 7학년 때. 근데 상담센터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언니 같았어요. 나이가 많지 않으셨어요. 20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뭘 물어봐도 굉장히 형식적인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수영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따님한테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널 더 이렇게 도와주기가 힘들어. 이렇게 마음을 이제 열라는 뜻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못 열었어. 또 어떠면은 그거가 그 못 열고 그 상담 자체가 또 부담스러웠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상담 자체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런 과정 그 싫은 과정을 지나는 것도 걔한테 공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와가지고 어렵고 그 막 비참하다시피 하는 거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졸렸고 그런 것도 얘가 나중에 뭔가 커서 어려운 상황을 그거를 인내하는데 분명히 도움돼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때는 자식이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런 애들이 사실 더 잘 돼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온실에서 자라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을 해보려고 이러던 게 거기 안에서 많은 그 감정이 나오는 거고 이 시인도 내가 요번에 독일에 갔다 오니까 왜 독일에 시인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날씨가 얼마나 하루에다 완전히 뭐 눈 왔다 비 왔다가 맑았다가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고요. 부모가 계속해서 걔를 서포트하는 한 걔는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걔가 막 충돌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카운슬러 1년이나 가도 안 하고 자기 속에 있을 때 좋은 친구만 많이 있으면 특히 이제 그때는 친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부모가 얘기하니까 그거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어려서 어린이에서부터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부모와 나를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아이를 깨우시는 일, 먹이시는 일, 제대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그러지 애가 거기서 막 그러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분명히 걔는 잘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성적이 잘 나와도 기쁘지 않아. 왜 기쁘지 않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돌아오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태가 보면 지금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엄마 7학년 때는 수학이 참 재밌었어. 근데 이제는 수학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니? 잘 모르겠어. 그리고 있잖아 엄마 나는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적들을 받는 게 내가 이거에서 뭐 하지? 나는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정상이죠. 그 어린애가 그때가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뭐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그거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도 엄마 난 기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전 좀 놀랐어요. 걔는 지금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인생 고민이 먼저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이의 그때그때에 대해서 물론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걔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했을 때 걔가 어떠면은 더 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90점 받으면 어떠면 95점 받아오랄지도 모른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 부모의 반응은 아니야 그거는 뭐 할 일이고 나는 너가 만약에 그런 점수를 받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자세하게 칭찬을 자세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 내가 자식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걔한테 진실하게 칭찬을 너가 정말 이거를 받으려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니? 난 그거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그래서 너가 힘드느라고 네가 그 기뻐하는 그거를 이렇게 아주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거는 나한테 좀 더 칭찬을 더 해달라 그러는 그럴 수 있겠네요. 무언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좀 못해줬던 것 같은데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어떤 때는 부모가 애가 막 너무 막 사춘기 때 나니까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잘못하니까 잘해줘도 아유 어쩌다가 한번 잘하나 보다. 그리고 또 그게 꼴비열식이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잘했을 때는 야 우리 딸 정말 최고다 90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뭔가 과장을 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자식이 커가기 시작하면요 사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손님 대하듯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마음 다 내놓다가는 아이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손님 대하듯이 걔한테도 너무 그러니까 감정을 다 들여서 막 혼내지 마시고 너는 이거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정말 실망된 부분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셔서 이렇게 애들을 하다 보면 야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렇게 올라가면서 애들은 하지마라는 말을 미국에서 있는 애들도 하지마를 학생서부터 선생님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하지마 이렇게 왜냐면 한글인데도 애들이 와서 이제 딴 애한테 하지마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보이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걔가 나는 기쁘지가 않아 이거는 뭐냐면 엄마 칭찬 좀 많이 좀 해줘 이렇게 아니면 가서 맥도날드를 사주든지 예쁜 운동화도 사주고 이렇게 걔한테 뭔가 더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좀 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러네. 저도 택시 운전을 하니까 이제 손님들을 태우는데 보면은 딸하고 엄마가 같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중간에 뭐 엄마인지 딸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택시 타고 가다 차 세우라 그러면서 한 명이 내려서 그냥 가버린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전화로 대화하는데도 아들하고 엄마는 싸우는 걸 거의 못 봤는데 뭐 아무튼 엄마하고만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건 민족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딸과 엄마의 관계는 좀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엄마한테 뭐 말대답하고 쾅쾅 닫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제 나라는 그 사람의 그 대인 관계 특히 우리 딸하고 나의 관계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애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애는 지금 어린애에서 어른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나를 키워주고 그런 사람보다는 나한테 뭐 잔소리만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나는 내가 애만 야 너 공부했냐? 눈 보자마자 엄마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와서 우리 딸 예뻐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손님한테는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아유 Can you please sit down? 뭐 Can you please pay?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나한테 다가오게끔 해야지 계속 다그치고 그러다면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잘난 거 잘못한 거 지네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고 애가 바보같이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도 있고 친구랑 또 하다가 또 막 그때는 아주 굉장히 친구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싸우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안 좋아 그럴 때도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너 걔랑 사귀지 마 이럴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니 이렇게 걔 아주 평생 편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른까지도 좋은 관계가 돼 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걔를 키우고 갓난아기서부터 기저귀를 갈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는 다른 궤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다른 우주로 진입했기 때문에 걔를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방황하는 그 시기에 있더라도 항상 집에 오면은 마음의 안정감을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엄마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 만약에 네가 어떤 일을 내가 엄마가 알으면 화날 일 같은 일 무슨 일을 했더라도 여자아이들 같으면 혹시 뭐 강간을 당했든지 임신을 했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든지 아니면은 뭐 네가 어디 가서 잘못해서 훔쳤든지 엄마는 나는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엄마한테 의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I don't care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한테 그거를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너는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나는 항상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네가 잊지 마. 애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애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옵션을 안 하고 했다가는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 제가 이제 한 10년 전 얘기인데 어떤 부모님이 그 아버님의 목소리가 너무 아주 그 디프레스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죽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일찍 그날 딴 날보다 일찍 집에를 들어오셨대요. 옷을 바꿔 입으려고.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옷을 별로 많이 입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랬는데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남학생이 우통을 벗은 채로 옷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걔를 한 방을 날릴까 폴리스를 부를까 그러다가 그냥 숨을 여러 번 이렇게 다 가다듬은 다음에 너 빨리 집에 가라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그 일어난 거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 다음날로 얘가 이제 얘 아빠가 매일같이 학교가 먼 데라서 이제 특목고 같은 그런 데라서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그랬었는데 얘는 이제 그 아빠한테 정성껏 편지를 써서 아빠 so sorry, I will never do it again, I'm really sorry dad 그러면서 막 편지를 너무너무 그 좋은 진실한 그 답장을 써서 자기한테 주고 걔는 다시 명랑한 자기 딸로 돌아갔는데 자기는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거 아니라 야 내가 이거 기른 딸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죽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라진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너무 감사한 게 거기서 잘못해서 걔를 때려 죽였으면은 아빠가 살인자 되셨을 거고 또 괜히 폴리스 잘못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렇지만 그거를 지혜롭게 순간을 잘 넘기셨고 그리고 애가 그것 때문에 반항이 돼가지고 집을 나갔다든지 아빠한테 막 화냈으면 어떻게 하는데 걔가 반성문을 써서 자기가 왜 아빠를 위로하는 것 같지 안 그런 척 명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지 얘네들은 완성된 인간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매일 어떤 때는 미스테이크를 항상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기쁘게 자녀 잘 기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넘게 상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게 얘네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옛날에 그때랑 너무 다르고 너무 많이 발달되고 순간적으로 인포메이션이 뭐 홍수와 같이 뭐 셀폰 뭐 컴퓨터 인터넷 그런 상태니까 얘네들을 항상 그 사랑의 그물 안에 그 안에서 애들이 항상 있게끔 해주는 거가 중요하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오픈하는 거가 또 중요하죠. 자,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부모들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부모도 성장으로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적극 그 권장하는 거는 부모도 좀 배우시라는 거예요. 영어도 잘 배우시고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해도 어떤 때는 애들이 뭐 이렇게 영어가 뭐 발음이 틀렸다 그러면 야 너는 엄마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스파니시하고도 중국말도 하니까 너 영어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치사하게 그럴 때도 있는데 부모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회 나가서 배우고 학교 나가서 배우고 뭔가를 새로운 인포메이션인데 한국 분들은 맨날 한국 마켓 가시고 한국 왔다 갔다 하는 책이라도 보시고 텔레비라도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니면 인터넷 같은데 아니면 유튜브에도 온갖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책 같은 것도 읽으셔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 이렇게 그런 거여야 되지 부모라는 거가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모 되는 법을 부모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법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추럴로 내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충돌과 여러 가지 그거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배울 거는 또 굉장히 배우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요새 뭐 하고 있나, 옷은 또 어떻게 입고 있나, 얘네들이 쓰는 말은 뭐든지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배우시면 부모도 젊어지고 부모도 같이 발전하는 거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하지. 그냥 어떤 분들은 부모는 옷도 너무 남루하게 입고 자식은 막 브랜드네임 사주고 어디 가면 나중에는 애들이 창피하게 생각해요. 부모도 옷도 잘 입으시고 부모도 뭔가 쿨하게 우리 부모는 뭔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PT에 와서도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여튼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또 선생님 말씀 듣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요. 네. 아버님이 좀 정서상으로 지나치게 감정을 다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딸한테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정은. 저는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또 한 번 배우게 된 것이 아이들이 참 보면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고예요. 사고를 맞아요. 저질러요. 맞아요. 그랬을 때 부모는 지나치게 걱정하든가 네. 아니면 지나치게 무관심하던가 이렇게 극단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양쪽 극단으로. 그런데 같이 성장을 할 기회를 내가 원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적정한 감정 표현과 적정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내 성장, 부모로서의 성장이 되는 그렇죠. 거구나. 예. 지금 그렇게. 그리고 또 아이가 보기에도 부모가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를 또 보고 그렇죠. 나중에는 배우죠. 그래도 네.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저거 내가 하는 나쁜 습관인데 애가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예, 아기를 낳고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딸이 맨날 껍데기 허리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예, 피곤하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가 무슨 뭐 습관 정도가 아니라 병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자는 허리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제가 요새 너무 저는 지금은 허리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둘 다 허리가 있어서 야 이거 정말 부모가 잘해야 되겠구나. 아픈 것도 똑같이 이거 유전도 아닌데 그래서 참 지금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너무 애기같이만 보지 말고 좀 어쨌든 그거를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오늘 질문 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좋아요. 질문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지난 몇 달 전에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과학 선생님한테 받고 한 번은 수학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이제 저희 딸애가 이제 8학년이 되면서 근데 이제 딸애가 성적이 갑자기 한 20점이나 떨어졌어요. 두 과목이 다. 그리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미스하고 이랬다라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이럴 때는 제가 그리고 저희 딸한테는 내가 이렇게 전화가 왔다 수영아 이렇게 공부 좀 해라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 어떤 때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 쪽지를 가져가든지 학교에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얘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는지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 클래스에 늦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그거를 얘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거가 영어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들어가셔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으신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서 답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네가 몇 월 며칠날 숙제를 안 해오고 프로젝트를 안 하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보고 또 퀴즈를 안 해서 이거 떨어졌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무조건 너 이거 20점 왜 떨어진 거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그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그 선생님도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반응을 해서 부모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왕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어떤 데는 증거를 확실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 자라나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가 몇 월 며칠 날 숙제 안 해갖고 프로젝트 안 했고 또 퀴즈도 점수가 안 좋았고 또 클래스 패치 안 하고 언제 또 지각을 했네.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오픈앤, 그러니까 걔한테 대답을 예스나 노다 할 수. 너는 숙제 안 했으니까 너는 아주 나쁜 애야 이거가 아니라 같이 그거를 디스커스하는 것 같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나 이때 이렇게 했고 뭐 집에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너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니?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해결 방법을 찾아주면은 걔도 사실 20점이 내려간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숙제를 안 했는데 그렇게 그거를 했다는 거를 야단만 치지 말고 그렇게 했지만 다 천하에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걔를 도와주는 거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또 이 부모님은 또 내가 전화를 했는데 끊이지 않고 또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까지 관심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 우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선 맨 처음에는 디어 누구누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렇죠. 우리 저기 딸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 때문에 됐는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정말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네.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또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식이라는 거는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은 사실 지금 쓸모 없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많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들이라든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유효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이제 만약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거를 학교에서 했던 일을 집에 와서 부모한테 얘기해서 부모가 학교를 가서 그거를 컴플레인해서 그거에 적절하게 만약에 얘가 맞았다든지 아무 이유도지 그러면 얘를 폭행한 애를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걔가 정학을 맞고 이런 거를 얘가 보는 것 자체가 시스템을 통해서 내 아이의 억울한가 이거를 변호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하고 부모가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그 누구한테 맞이고 억울하고 부모는 영어도 잘 못하고 말해봤댔자 부모가 무슨 얘기도 그리고 그런 거가 이렇게 여러 번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거가 여기 막 총 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노가 왜냐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어디서 맞고 뭐 지나가는 개 발길을 옆구리 찬다 그런 식으로 사람은 그 밥을 먹어 뭐 화장실 가는 것 같이 누구한테 뭐가 울분이나 뭐 왔으면 뭔가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거가 쌓이게 한 몇 사건이 되면 그거가 샷다운 되든지 그래서 그거가 나중에는 이제 큰 분노가 나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나는 풀어줄 사람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닭골배기 다 해가지고 드드드 다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항상 너 누가 만약에 그러면은 폴리스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너 학교에서 무슨 일에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팔로우업 그러니까 그 신고를 통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선생님 학교보다 제일 최초의 선생님은 부모님들이고요. 또 학교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애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하죠. 부모님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한테 이제 여기가 미국이니까요. 무슨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옷은 기본으로 좀 잘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하고요. 학교를 오실 때는 되도록이면 정장이나 좀 옷을 좀 잘 입고 오시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 학교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왔을 때 좀 옷차림이 좋은 사람한테는 좀 친절하게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시발자동차 하시고 막 재벌로 살다가 4학년 때 망했는데 제가 그 수도여사제 부족중고등학교 구이동에 건대 옆에 있는데 거기를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오셨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숨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부모님들은 학교에 오실 때는 필히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좀 이렇게 제대로 좀 갖춰 입고 오시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저희 딸애를 예쁘게 그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여서 네. 드레스업을 해서 보냈어요. 네.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웰 드레스업 한 것이 참 고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고마운 줄 몰랐는데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잘 차려입고 온 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리스펙트 하는구나. 그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는 어떤 자리에 갈 때에는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격식을 잘 차려서 옷을 잘 입고 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여기는 또 미국이 특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복 입어야 되고 또 그렇죠. 어디 또 양복 입을 때는 그러니까 크든지 하여튼 정장을 좀 할 수 있는 교회 갈 때는 또 드레스업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가 아주 좀 많이 훈련이 돼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다음에 또 옷을 어떻게 입느냐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적절하게. 상황이 적절하고 되도록이면 남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또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에 프리 콘서트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이 되니까. 프리 콘서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프리 콘서트들 가서 여기 미국에 있는 거를 좀 인조이하고 인조이를 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make sure 자기 일하면서 딴청을 좀 부려야지 그래야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막 파지 말고 그래서 딴 것도 하다 이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아이들한테도 놀 때는 좀 실컷 놀고 일은 열심히 또 이렇게 뭔가의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 그거를 배워주는 것도 부모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같이 가서 뭐 넓은 데서 콘서트도 보고 뮤지엄도 가고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를 배워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공부인 것 같아요. 또 여행이 참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여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갔다가 다시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오는데 호텔에서 조금 출발이 늦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또 버스 기사가 잘못 엉뚱한 터미널에 내줘가지고 광저우 가는 걸로 타셨나 보죠? 아니요, 저기 베이징인데 베이징 공항이 되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미널과 터미널이 그냥 가까운 게 아니고 차를 타고도 한 10몇 분, 20분을 가야지 되는 정도 거리더라고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된 터미널에 내려줘가지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비행기 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워낙 사람이 많아갖고 이거 순서 다 기다리다가는 비행기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막 앞에 가서 또 이제 공안한테 사정 얘기하고 또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해서 겨우겨우 탈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 옆에서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이 발을 디디면서부터 다 어떤 상황을 처리하든지 즐겁게든지 이런 거니까 여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같이 다녀야지 나중에 커서도 다니지 어렸을 때 안 데리고 다니면 그거를 꼭 마음에 하고 어디 데리고 다니 않았는데 지금 왜 데리고 같이 다니고 싶어요?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 말을 아이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아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둥구스로만 그냥 바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멋진 조각상 다이상이라든지 그거를 한 것 같이 아이는 지금 내가 보기에 그냥 어린애지만 얘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준비해 놓을 그런 아주 멋진 청년인지 아니면은 여성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너는 만약에 미술을 좋아하면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알기로는 네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no 이러더니 하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요새는 세뇌가 돼서 오케이 땡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말을 항상 잘못한 거는 물론 그렇게 하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나는 믿어. 너는 아주 회계 중에서도 너가 1인자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믿고 그거를 토양으로 해서 아주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게끔 부모들이 아주 축복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아주 소나기 같이 해서 키우면은 아주
그 어느 방면에 있든지 분명히 성공적인 그런 사회인으로 저는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보면 이제 딸아이 친구들 보니까 또래 애들 보니까 뭐 스페셜 하이스쿨 가는 애들이 많은데 네. 그 얘기 일절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뭐 본인은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불행들이 어떤 비교에서 시작되지.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미국적으로 생각하는데 너가 이래야지 쟤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왜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Why do I have to be better than her?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공평적으로 했으니까 쟤는 놔두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쟤는 하는데 너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비교하면은 누구 집 엄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비교 상하게. 그러니까 비교는 어쨌든 그거 교육 사전에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너 뭘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 아주 좀 뭐랄까 부모랑 대화도 좀 단절될 수가 있고 그런 건 아주 비교는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모시고 좀 더 좋은 종종 재미난 얘기 좀 많이 하죠. 오늘은 또 교육이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뉴욕에서 사실 근데 뉴욕에서 산다는 거가 정말 축복이고요. 다양하고 뉴욕에서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나 익숙하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럼 뉴욕에서 한번 신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좋죠.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거 좋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